이미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9월 16일에 아이폰 14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죠. 애플은 꼭 금요일에만 아이폰을 출시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9월 중에 출시한다면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중 하나일 것이고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한 건 16일이네요. 단 한 번도 1차 출시국이 된 일이 없는 우리나라는 빨라야 2주에서 3주 후에 판매를 시작하니까 9월 30일 또는 10월 7일 아니면 10월 14일이 될 텐데 작년 출시일이 10월 8일이었으니까 올해는 10월 7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것도 이미 기정사실처럼 떠도는 소문이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아이폰 14는 4가지 모델이 나온다 해요. 아이폰 14, 14 맥스, 14 프로, 14 프로 맥스. 드디어 라인업이 깔끔해졌네요. 큰 화면을 쓰기 위해서 몸값이 가장 비싼 프로맥스를 고르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거예요. 스크린 크기는 14과 14 프로가 6.1인치이고 14 맥스와 14 프로 맥스는 6.7인치입니다. 제가 지금 때 빼고 광내고 있는 요게 뭐냐? 바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kop입니다. 유명한 아이폰 액세서리 제조사에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99.9% 정확할 거고요. 금덩이였다면 정말 기뻤겠지만 알루미늄으로 깎아서 만들었네요. 이번에도 카메라는 망원,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이렇게 총 3대입니다. 각각의 초점거리와 렌즈 밝기 같은 건 나중에 애플 공식 발표하면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 유력한 소문 하나는 이 셋 중에 하나가 4,800만 화소로 대폭 향상된다는 건데요. 아이폰 카메라 해상도는 6년째 1200만 화소에서 멈춰 있죠. 2015년에 발표한 아이폰 6S부터 아이폰 13에 이르기까지 카메라 수는 2개로 늘고 3개로 늘고 그랬더라도 화소는 1200만 화소 그대로였잖아요. 8K 영상 해상도가 7680 곱하기 4320이니까 이걸 화소로 환산하면 3317만 7600개이거든요. 이걸 뛰어넘는 4800만 화소이니까 너끈하겠네요. 8K 영상 촬영. 왼쪽에는 음량 올리기 내리기 버튼과 벨소리 무음 스위치가 있고 오른쪽에 측면 버튼이 하나 그리고 유럽연합이 EU 내 모든 모바일 기기의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바꾸도록 한 덕에 아싸 아이폰도 USB-C 타입으로 간다고 떠들썩했지만 이번 14까지는 라이트닝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 제가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 케이스를 구해왔어요. 제 손에 들어온 건 좀 더 많은데 디자인만 봐도 거기 거네 이렇게 알기 쉬운 건 출시 전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고 평범한 것들로만 추렸습니다. 14용 실리콘 케이스, 14 프로 맥스용 투명 케이스, 14 프로 맥스용 실리콘 케이스. 이게 애플 정품처럼 리퀴드 실리콘이라 마이너스 100도씨에서 300도씨까지 변형이 되지 않고 촉감이 뛰어나죠. 이건 14 프로 맥스용 투명인데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게 케이스만 달랑 놓고 볼 때와 아이폰에 끼웠을 때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요.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투명한 걸로 한번 끼워 볼게요. 조명이 밝아서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벗기고 다른 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럼 이거 그레이 컬러 실리콘 케이스. 역시 이름 있는 회사 제품이라 잘 들어맞네. 좋네, 좋아. 소문으로는 이번에도 커넥터는 라이트닝이라고는 하는데 혹시 애플이 USB-C 커넥터로 바꾸면 좋긴 하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집에 온통 라이트닝 케이블만 잔뜩 있네. 바뀌어도 당분간 골치다 이거. 제가 쓰는 아이폰 13 프로에다 아이폰 14 케이스를 끼워 볼게요. 당연히 맞지 않겠지만 케이스만 덜렁 보여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더 이상해? 하기야 그렇더라도 당장은 방법이 없으니까 폰을 잘 닦아서 케이스를 끼워 볼까요? 크기는 같기 때문에 들어는 갑니다. 하지만 13 프로는 카메라를 둘러싼 프레임이 더 크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된다는 점. 그리고 13과 14 케이스를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측면 버튼 위치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폰을 넣어서 비교해야 정확하겠지만 뭔가 위치가 아주 미묘하게 다르단 말이죠. 반대편 음량 버튼과 벨소리 무음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기분 탓인가? 요건 나중에 실물 공개되면 보자고요. 대단한 건 아니니까. 아까 아이폰 14 카메라 중 하나가 4800만 화소로 해상도가 4배 증가할 예정이라 이야기했죠. 꼭 그 때문만은 아니고 센서 크기가 더 커졌다거나 렌즈가 더 밝아졌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카메라 프레임이 커집니다. 이 부분을 카메라 섬 이라고도 부르던데 아마 카메라 아일랜드를 직역한 것 같아요. 카메라 섬 어감이 좀 별로인데
아무튼 케이스 기준으로 이 부분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어디 보자, 약 39mm이네요. 그렇다면 더 커졌다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41mm 정도? 이게 소문에 의하면 13 프로와 프로 맥스가 가로 35.01mm, 세로 36.24mm였는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는 가로 36.73mm, 세로 38.21mm라 합니다. 두께도 더 두껍죠. 작년에 카툭튀가 카툭툭튀 되었다고 볼멘 소리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 올해는 카툭툭툭튀 확정이라 합니다. 얼만큼? 3.6mm에서 4.17mm로 0.57mm 더 튀어나와요. 아이폰 14 프로나 프로맥스 구매하지 않을 분들은 마음껏 욕을 하시면 되고, 구매하실 분들은 에게 겨우 샷보심 듣겠네, 이렇게 너그럽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됩니다. 이처럼 디자인에 좀 더 신경 쓴 케이스도 갖고 있긴 한데 출시 전이니까 아주 살짝 조금만 쓱 보여드리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걸로. 케이스만 구했느냐? 아니죠. 스크린 프로텍터 준비했습니다. 강화 유리로요. 브랜드 안 보이게 잘 가려야지. 눈치 빠른 분들은 어디 건지 딱 아실 것 같긴 한데 제 입으로는 말하지 못한다는 점, 또 괜히 입이 막 간지러워서 댓글 남기고 싶더라도 참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투명해서 보이려나? 자, 통화도 하고 소리도 나오는 여기 있죠. 요거 바보 아이폰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잘 보이겠네. 아이폰 13 프로는 이게 윗면에 붙는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이폰 14는요, 이게 더 위쪽에 바싹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출된 이미지들은 이 부분을 자세히 그려놓은 게 없어서 저도 이건 모르고 있었는데요. 자, 제가 아이폰 13 프로용과 14 프로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 모양대로 출시가 된다면 과연 굳이 저걸 저렇게까지 위쪽으로 끌어올릴 이유가 뭘까 싶을 정도로 은근 차이가 제법 나죠.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맥스는 노치 크기가 확 줄었는데 이번 아이폰 14 프로, 14 프로맥스는 이렇게 알약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다고 하죠. 분명히 이 영향을 받은 것일 테지만 이렇게 바뀌면서 또 애플이 뭐라 자아자찬을 엄청 늘어놓을 텐데 그 이유가 궁금하긴 합니다. 언젠가 페이스 아이디 관련 센서들이 전부 스크린 뒤로 숨는 날이 오거나 또는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를 포기하거나 할 때까지는 알약 모양으로 뚫든 별 모양으로 뚫든 해마다 욕먹겠죠 뭐. 페이스 아이디보다 지문이 훨씬 편하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암호 해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내 시선도 알아채죠. 써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알람이 막 울려, 전화벨이 막 울려. 그때 아이폰을 쳐다만 봐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처음 이 기능 봤을 때 엄청 신기했어요. 자, 스크린 프로텍터를 목업에 대보면 딱 들어맞네요. 어떻게 수화부와 스피커를 요만큼만 뚫어 놓겠다는 건지 봐도 모르겠네요. 뭐 이제 공식 발표가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자, 아이폰 이야기는 이걸로 끝인데 one more thing 있습니다. 쓰던 에어팟 프로 좀 갖고 올게요. 올해 에어팟 프로 신형도 나온다고 하죠. 아이폰과 함께 9월에 출시하지는 않을 것 같고 10월이나 11월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2019년 10월에 첫 선을 보였던 녀석이니까 벌써 만 3년이나 되었네요. 나올 때 되긴 했네. 이어폰 유닛에 길쭉한 리드를 아예 없애버리고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나 소니 WF-1000X-M4처럼 둥근 형태로 바뀔 거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죠. 저는 그런 디자인이 별로라 반갑지 않았는데 리드가 없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뭐 저에게는 기쁜 소식. 그리고 케이스 모양도 거의 바뀌지 않는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 해요. 충전 케이스에 구멍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구멍을 왜 뚫었을까요? 충전 케이스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기능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죠. 쉽게 생각하면 뭔가 끼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뭐 대단한 걸 끼울 건 아닐 거고 기껏해야 스트랩 또는 에어태그? 어쨌든 애플이 에어팟 프로 전용 스트랩이라도 만드는 날에는 또 우리의 지갑을 탈탈 털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막 에르메스 이런 걸로 막 29만 9천원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폭스콘 창고에 에어팟 프로 신형이 40만 대가 쌓였다는 걸 봤다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라 헛소리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구멍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구멍처럼 보이는 뭔가 다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새로 나올 아이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소식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